제 유튜브 역사상 수준이 가장 높은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시회 열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여기 와 있고, 제일 중요한 화가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사실 전문가 아니라서 오늘 제 친한 형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사 교수님 고지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형이 이탈리아에서 박사과정도 하셨고 미술사 교수신데 우리 만나면 축구 얘기 먹는 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약간 찐텐으로 본업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시가 실제로 열린 거예요. 이게 작년 2024년이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로 카라바조라고 하는 중요하고 굉장히 명화도 많은 이러한 화가의 그림을 이제 한국에서 보실 수 있게 된 건데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실제 원화가 11점, 그리고 그 외에 카라바조와 그 시대의 그 미술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그림들 46점 해서 총 57점의 그림들이 지금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카라바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조금 미술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은 전시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작년에 여기 개장을 했을 때 얼마 안 됐어요. 한 이 수교 140주년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고맙게도 일이 많았고 행사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 좋은 행사 양쪽에서 이탈리아 쪽이랑 한국 쪽에서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싸고 귀한 그림들 어떻게 한국까지 가지고 왔지? 생각했고 형 몇천억 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요 섹션에서 있는 것만 해도 몇천억 될 거예요. 정말로. 물론 뭐 고흐나 그런 거 전시관 열릴 때도 그런 건데 저희 뒤에 있는 거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직접 가져온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올 때 실제로 외교 물건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대사관에서 직접 입회하에 이 관리관이 이걸 열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또 여기 뭐 여러 미술관에서 왔고 그리고 프라이빗 컬렉션 개인전에서 또 많이 왔고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텐데 저는 이거 보고 큰 기회다. 이탈리아에서 볼 기회 없었죠.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여기 다 보려면 이탈리아 갔다가 뭐 프랑스 갔다가 어디 뭐 모나코 갔다가 즈리크 갔다가 가야 되는데 근데 걱정이다. 한국 사람들은 카라바조 모른다. 그렇죠. 이제 그게 진짜 그래요? 걱정이죠. 몰라요, 카라바조? 카라바조 잘 모르죠. 사실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화가로 꼽히지만 한국에서는 형의 이탈리아 화가 톱3. 카라바조 무조건 들어가요. 시대별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미술사 전공이니까 시대적으로 많긴 한데 저는 일단 뭐 카라바조, 라파엘로, 이탈리아에서도 뭐 사실은 좀 비교적 현대에 들어와서 재발견이 된 화가고 뭐 이탈리아에서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좀 덜 알려진 그러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점, 11점의 원화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전시는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이 전문가들이 뭘 배웠냐면 이탈리아 미술 역사상 최고 화가들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카라바조. 우리 카라바조. 이탈리아 그때 바로 그때는 유럽의 많은 화가들이 오히려 이탈리아로 이제 그림을 공부하러 오던 때다 보니까 루벤스라든지 렘브란트 이런 쟁쟁한 화가들도 다 카라바조를 보고 모사하고 따라 그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상을 따지면 정말 최고의 화가라고 당연히 꽂혀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좀 덜 알려진 편이죠. 큰 전시회랑 큰 기회 별로 사실 없어서. 근데 다행히 저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고 있다고 해서 한국 분들은 교양이 높아요. 형, 제가 궁금한 것도 이제 사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뭐 그림 기술, 그리고 거의 역사상 최초로 완벽하게 빛과 어두움을 사용했던 사람. 그래서 전환점이었다. 그 이후에 모든 화가들은 이 빛과 어두움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 그렸다. 이런 거 많이 배웠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교회 권력이 세가지고 종교나 세가지고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라바조는 현실 그대로 그렸어요. 그렇죠. 리얼한 극사실. 극사실.
일단 그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운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략적으로 일단 제일 먼저 그 알베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 빛과 어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오셔서 이제 뭐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카라바조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이 사람만이 갖고 있었던 특징들이 있어요. 극사실주의, 과일이라든지 과일 바구니, 뭐 동물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렸던 것도 있고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를 처음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빛과 어둠이거든요. 그쵸. 완전히 그 어둠으로 이제 장식한 이 배경에 이 정말 그 강한 하나의 조명을 딱 이렇게 넣어서 특징적인 장면을 부각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장면의 어떤 현장감을 더욱더 강조한다든지 그러한 기법은 지금까지의 이탈리아나 유럽의 화가들이 추구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성인을 그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신체의 포즈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카라바조는 또 실제로 그 자기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의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뭐 아니면은 뭐 예수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찾은 거예요. 실제로 모델을 데려와서 앞에 앉혀놓고 이제 그림을 그렸고 로마에 가시면 카라바조가 도망가기 이전까지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보면 지붕 바로 밑에 이렇게 네모난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창으로 빛이 들어와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스튜디오처럼 쓴 거죠. 그래서 안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전기불 이런 게 없을 때니까 해지고 불 끄면 진짜 그냥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낮에 이제 해가 들어올 때 거기를 딱 켜놓고 안에 이제 다 커튼이라는 걸로 차단해 버리면 그 여러분들이 카라바조 그림을 처음 보셨을 때 딱 받는 그 강한 어떤 빛과 어둠의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콘트라스토라고 하는데 대조라고 하죠. 빛과 어둠이 강하게 이렇게 콘트라스토 비교되는. 인스타그램 거기 있어요. 그 사진처럼 그거요. 아니 지금 카라바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런 빛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카라바조 그림의 가장 뛰어난 특징이었고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제 사람들을 데려온다거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려와서 정말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카라바조가 당시에 르네상스나 바로크 화가들 중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까지의 화가들은 사람의 몸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데생을 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포즈, 정해져 있는 손짓 이런 걸로 데생을 하고 거기에 채색을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카라바조는 단 한 점도 데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전시에 오시면 카라바조의 스승의 그림도 한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라바조의 스승이 그 밀라노 출신이지만 베네치아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베네치아 출신의 조르조네라고 하는 화가에게서 배웠는데 조르조네라는 화가도 데생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스승의 스승이었던 조르조네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 데생 없이 바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법도 꽤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그 1600년대 정도의 이탈리아 화가들을 쭉 미술사적으로 보다 보면 딱 조르조네하고 카라바조만 밑그림이 없습니다. 데생이 없고 그냥 캔버스에 바로 그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미술사학자들이 좀 카라바조 그림을 좀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뭘 하냐면 X선을 때려요. X선을 때리면 이 화폭에 그대로 그렸다가 만약에 이게 잘못 그려서 다시 그려야 되거나 뭐 처음에 생각했던 게 바뀌거나 하는 거기에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엑스레이 선을 이제 투과를 하면 카라바조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손이라든지 포즈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카라바조 요즘 그 영화 감독처럼 그 일단 그림 그리기 전에 초나 전등을 다 위치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빛과 어둠을 약간 조절을 하면서 그림 그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 카라바조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그 초반의 카라바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고평가를 받았던 화가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화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뭐 포즈라든지 데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류 화가들은 쟤는 뭐야 데생도 할 줄 몰라서 그냥 바로 캔버스에 그리는 애 낮게 보는 거죠. 딱 정확하게 1950년이에요. 1950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에서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뭐 이런 기록들이나 이런 그 통계 같은 것들을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951년에 이탈리아 미술사의 가장 이 중요한 사람인데요. 로베르토 롱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밀라노에서 그 카라바조와 그의 그 화풍을 가진 화가들 이런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에서 이 로베르토 롱기라는 학자가 그 구상한 전시가 너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거예요.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고. 저는 또 형 저 가라바조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사실 미술사 수업에는 대부분 남자들은 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 또 과학고등학교였는데 미술사 수업 들어가면 남자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근데 카라바조 수업 때 모두 엄청 관심 있게 들었다는 걸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카라바조 완전 아티스트. 네, 6살에는 아쉽게도 이 액사병 때문에 아버님이랑 사촌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13살 때부터 모테이가라고 하죠. 미술사 공방 들어가서 이제 미술 많은 거 배우고 20살 때쯤 로마 갔는데 로마 가서 뭐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엄청 노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로마 그 당시에 제일 안 좋은 동네에 가서 거기는 도박하고 술 먹고 뭐 담배 여자 뭐 싸우고 뭐 하면 안 되는 거 다 했던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불안당이죠. 뭐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림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로마 귀족들과 추기경이나 높은 사람들을 와, 얘 너무 대단한데 다 자리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카라바조는 귀족 모임도 다니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술집도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게 20살 그 초반에 이제 그 로마로 이제 너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로마에서 그 후원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림값이 비싸니까. 초창기 그림들을 보면 이 꽃이나 뭐 과일 바구니 들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얼굴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데생을 못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세워야만 사람을 그릴 수 있는데 먹고 잘 집도 없는데 모델료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쓸 수 있는 얼굴이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얼굴은 자기 얼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의 카라바조 작품들, 전시에도 있는 뭐 도마뱀에 물린 소년이라든지 바쿠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얼굴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긴 이유는 돈이 없어서 자기 얼굴 써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정말 힘든 그 초창기를 보내다가 프란체스코 델몬테라고 하는 이제 귀족 추기경의 눈에 듭니다. 알베르토가 말했던 것처럼 귀족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뽐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가들을 후원해서 그림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당시에 카라바조가 그리는 이 그림이라는 거는 로마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정말 새로웠던 그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델몬테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라바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후원을 해서 살던 집에 이제 그 불러들여서 살게 하거든요. 그때 델몬테 추기경이 살았던 그 집이 아마 알베르토 얘기하면 알 것 같은데 팔라조 끼지예요. 이탈리아 상원 의원 건물입니다. 네. 그 건물에서 이제 살면서 좀 이제 형편이 펴진 거죠. 그 당시에 추기경이라고 하면 그냥 대부자죠. 카라바조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히 그림 하나로 네, 완전히 바뀌고 기술로 그런 이 후원도 받으면서 이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마음대로 했고 보존도 새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귀족들이나 가문들에게는 새로운 스타일로 받아들여지니까 또 주문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카라바조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살짝 야사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로마에 와서. 그러니까 약간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불안당직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이 돈에 좀 집착이 있어요. 근데 이 카라바조가 뭘 하냐면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그림을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살짝 애매한 이런 그 뉘앙스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짝 그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살짝 관능적인 성모를 그릴 때 조금 관능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인을 그리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런 그 테베레강에서 일하던 하층 노동자 이런 분들의 모습을 세워놓고 그렸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문한 그림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걸어놓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주문한 거 다르니까 이거 나하고 다른 거를 그려 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 그렸던 그림은 안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그려줘야 돼. 그럼 새로 그려주신 그 그림은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에 그림, 이 그림은 안 받았잖아요. 또 파는 거야. 창조경제라고 해야 되나? 두 번을 파는 거야. 그런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돌아가시는 장면. 아, 그렇죠. 거기 이제 모델로 매춘부 사용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에 있는 모델들을 데려와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이면 그게 뭐 노동자든 아니면 뭐 매춘부든 일단 자기 머릿속의 이미지와 맞으니까. 성모가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그렇죠. 굉장히 슬프고 이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라바조는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에 익사에서 죽은 시신, 여성의 시신이라든지 아니면 명성이 있던 매춘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이제 성모를 매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얘기한 성모의 죽음을 보면 성모가 돌아가셨는데 보통 우리가 성인이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모으고 죽는다든지 그렇죠. 기도하는 상태로 그렇죠. 이렇게 눈을 감는다든지 이렇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성모가 정말 그냥 길거리에 있는 시신 뭐 좀 건진 거 아니면 정말 그냥 이렇게 자다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지금 보면은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포즈지만 혁명이었죠. 그 당시로서는 교회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그렇죠.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카라바조의 자연주의라고 보통 자연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귀족들과도 같이 어울리지만 맨날 일반 소민들이랑 이렇게 뭐 술집도 가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빛, 어둠, 실제로 보이는 거 많이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교회 쪽에서 시키는 거 좀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그리겠다 이런 거. 후원자들이 강해요. 일단 델몬테 추기경이면 당시에 뭐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약간 백이 있었다. 백도 있고 백 있으니까 좀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카라바조 사람이 죽였다.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난 그게 궁금해. 우리는 둘 다 배우고요. 약간 개인 인생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는데 카라바조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맨날 엄청 비싼 옷을 입었대요. 뭐 지금이면 맨날 뭐 루이비통, 구찌 뭐 그렇게 입고 나가는데 근데 맨날 술집에 가고 그러니까 옷은 좀 뭐 그렇게 관리 안 돼요. 근데 무조건 명품 그리고 많이 고만해졌다. 거만하고 무기 들고 다니는 거 금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껌 같은 거 있었고 많이 싸우고 뭐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발라코르다라고 옛날에 아는 테니스 같은 게임이 있었어요. 개고 하다가 시비 걸어가지고 결론 죽였어. 라누초 톰마소니라는 사람인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찔러 죽인 거는 맞습니다. 아까 이 취미가 약간 그 발라코르타 이걸 하러 다니는 건데 이미 많이 좀 시비가 예전에 많이 붙었어요. 있었어요. 애초부터 많이 붙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거만하고 분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카라바조 뒤에는 이제 카톨릭 추기경 요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또 이제 또 새로운 종교개혁 세력이 뭐 있기도 하고 그 살인을 실제로 저질렀던 이 라누초 톰마손이라는 사람하고는 예전까지는 이제 시비가 붙어서 충동적으로 얘를 찔러 죽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의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시비가 붙었고 그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날은 말이 공치러 나간 거지. 죽이러 나갔다. 차로 결투에 결투. 참관인으로 친구도 데리고 갔고 저쪽도 참관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또 칼도 들고 나갔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터질 싸움인데 그날도 당연히 터진 거지. 하필이면 그 죽인 사람이 또 카라바조를 후원해주는 그 사람만큼이나 또 세력가 집안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실드를 못 챙겨 실드 불가한 거예요. 더 이상 보호를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로 이제 도망쳐서 뭐 나폴리로 갔다가 시칠리아도 갔다가 몰타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된 건데 할 줄 아는 건 그림밖에 없으니까 도망 다니는 뭐 나폴리, 시칠리아 몰타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을 만나서 그림 그리고 그걸로 이제 도피 자금 쓰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티스트로서 그런 것도 너무 재미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오늘 왔는데 대략적으로 저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단 여기 모르는 화가 더 많았어.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전시회는 카라바조 전시회지만 카라바조 스타일 따라했던 사람과 영향받았던 사람들 다 출신인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거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 뭐 알베르토 친구기도 하고 뭐 미술사 전공해서 여기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만 이번 이 카라바조 전시 도록의 그 작품 해설을 제가 번역을 했고 앞에 서두도 제가 글을 기고를 했어요. 섭외했죠. 제가 보자마자 구지훈? 형인데? 그리고 이 전시가 어떻게 이제 꾸려졌는지를 제가 좀 그래도 알기는 아는데요. 이 전시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유럽 쪽에서의 전시는요. 카라바조 전시라고 하면 카라바조 그림만 쭉 깔아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사람의 제자는 누군지, 이 사람과 라이벌은 누군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꾸리는 게 유럽의 대표적인 전시예요. 다 그래요. 처음에 그 그림을 시작할 때에 그 카라바조가 태어났던 밀라노 인근, 그 지역에서는 어떤 그림들이
주로 유행했는지, 카라바조가 어떤 그 환경에서 그림들을 보고 자랐는지, 처음에 이 사람이 돈 없을 때 그 공방에 들어가서 수련하던 그 카라바조를 걷어먹였던 화가들은 누군지, 일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면서 카라바조 이후에 카라바조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 이런 화가들까지 다 있어요. 카라바조주의자들이라고 카라바조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그 당시의 소재들, 그다음에 뭐 스페인에서 온 주세페 리베라라든지 그런 굉장히 다채로운 그림들이 많아서 꼭 한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볼 수 있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미술을 자랑하시면, 그리고 카라바조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궁금하시면 여기 아마 언제까지예요? 3월 27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놀러 오시면 저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꼭꼭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탈리아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꼭 정말 다 한 점 한 점 너무 귀한 작품들이고, 너무 그 당시에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는 화가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꼭 한번 다 한 점 한 점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봤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어요. 애기 맡길 수 있대요. 알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오.